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강남 아파트 30억 폭락, 오늘 드디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하는 조합원이거나 아니면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는 반드시 이 경우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 청산을 당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반포 1주구, 네, 지금 아크로가 아니고 지금 DH 클래스트입니다.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시세가 56억 원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기가 준공이 되고 입주하게 된다면 저는 100억 정도는 충분히 갈 아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는 한강 제1선에 있죠. 그리고 입지가 좋고, 네, 평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지금 30억이 지금 폭락했다고 뉴스가 나와서 제가 어제 방송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 30억 폭락이 아니고 이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있습니다. 지금 56억 원에서 28억 원이 됐죠. 28억 원.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시세에 따라서 30억 원을 하락을 해서 거래가 된 게 아니고, 이게 아니죠. 이게 현금 청산입니다. 현금 청산. 자, 이게 끔찍해요. 여러분들 이 현금 청산을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아파트는 뭡니까? 재건축이죠. 네, 재건축에도 이 반포주공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도 현금 청산을 당합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전에는 현금 청산 당하시는 분들이 한 30% 됐어요. 잘 모르니까 동의서도 안 내고, 동의서 내라 그러면은 빨리 내고 하고, 그리고 추진이라든가 조합사무실에 가서 우리가 잘 정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서 정보를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시세가 또 안 좋았을 때도 그렇지만 30%, 지금은 어떻습니까? 10%는 꼭 현금 청산 당합니다. 10%가 재개발할 때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무슨 개발한다 그러면은, 재건축한다, 재개발한다 그러면 반대를 생각하고 이렇게 지연을 시키면 안 됩니다. 빨리 동의서 내라 그러면 내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거는 추진이죠. 추진이 사무실이든가 조합 사무실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알아본다고 무슨 뭐 법무사, 뭐가 세무사 알아보고 다 헛방이에요. 거기서 움직이는 그 사무실에서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봐야지 가장 정확하게 답변이 나온다. 자, 여기서 반포주공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지 사태도 이 사람이 지금 느슨하게 둔 겁니다. 뭐 반대하고 정보를 어찌하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단톡방이라도 들어가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대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될 때 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조합 설립 동의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안 된 겁니다. 조합원 자격이.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현금 청산이라고 있습니다. 현금 청산. 예, 현금 청산이 있죠. 자, 현금 청산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뭐죠? 조합원이 아닌 경우입니다. 조합원 자격 신청의 내가 부합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 신청이 안 된 거예요.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현금 청산이 되고, 그 다음에 현금 정산이 있습니다. 현금 정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 정산. 현금 정산은 뭡니까? 내가 조합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죠. 자, 현금 청산을 당하는 경우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네, 이거는 간평가입니다. 간평가가 기준이고, 간평가는 낮습니다. 그리고 현금 정산을 당하는 경우, 현금 청산과 현금 정산은 내가 조합원이냐 조합원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현금 정산인 경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권리가액이죠. 권리가액에 따라서 내가 현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간평가와 권리가액은 다릅니다. 간평가는 무엇입니까? 이 감정평가사가 매기는 거죠. 권리가액은 뭐죠? 권리가액. 네, 권리가액은 간평금액을
네, 여기서 한번 볼게요. 권리가액이 무엇인지 간편 금액에 따라 금액과 무엇을 곱하기 한 겁니까? 간편 금액과 비례율을 곱하기 한 겁니다. 비례율. 그래서 비례율이 좋은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한강변이에요. 그리고 비례율이 좋은 곳이 어디예요? 광안대교 조망권, 부산으로 치면은 광안대교 조망권을 가진 아파트입니다. 왜 비례율이 좋습니까? 이유가 있죠. 분양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특히 반포주공 같은 경우는 분양가도 높을 수 있지만 세대수가 작죠. 조합원이 작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간편금액하고 권리가액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데, 현금청산은 조합원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 간편금액으로 현금청산을 하는 거고, 현금정산은 내가 조합원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물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를 받고,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권리가액에 따라서 현금정산을 받는 겁니다. 둘 다 어떻게 됩니까? 특히 권리가액 조합원 자격에서 우리가 현금 정산 받는 거는, 청산이고 현금 정산 받는 거는 양도세까지 감면받습니다. 양도세를 감면받습니다. 현금 청산도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10%. 네, 그래서 현금 정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광안대교 조망권, 특히 한강 일선에 있는 아파트, 압구정도 뭐 반포 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높고 비례율이 좋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올수록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재개발,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물건을 작은 걸 선호해요. 아니면 지분 쪼개기를 해서 내가 작은 물건을 선호하는데, 특히나 이런 조망권이 걸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리고 지분을 쪼갤수록 불리해집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비례율과 연관이 있고, 특히 간평가라는 권리가액이라는 간편금액에 곱하기 비율을 나누기 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네,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네, 분양가에서 여러분들은 분양가는 뭐 산정을 하겠죠. 분양가 높은 아파트가 되겠죠. 분양가에서 우리가 권리가액을 뺀 것이 또 뭐죠? 네, 우리 또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권리가액. 우리 권리가액은 중요하다 그랬죠. 예.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것은 무엇이다? 추가 분담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담금이 얼마냐라는 거를 계산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네, 분양가가 얼마인지가 계산이 이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권리가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권리가액은 그냥 편한 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자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편금액하고 여러분들의 자산 가격은 틀린 개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가 분담금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 네,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중심이 무엇입니까? 비례율이 되겠죠. 비례율. 그래서 그 비례율은 무엇이냐? 분양가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조망이 있는 아파트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분양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조합원 세대가 작을수록 비례율이 높게 난다. 그래서 사실은 분양가가 높은 것이, 네, 같은 우리가 보시면은 부지가 비슷하다, 아니면은 같은 뭐 역세권이라든가 평지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거는 분양가죠. 무조건 분양가를 높인다고 좋은 건 아니죠. 미분양이 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네,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56억 시가가 56억짜리가 28억 원에 지금 현금 청산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A씨와 지금 조합 간의 거래입니다. 이게 조합원이 조합에서 물건을 사가는 거죠. 네, 조합으로 물건이 기속되는 건데, 이 금액이 28억 7천만 원 현금 청산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조합원이었다 그러면은, 네, 이 사람이 만약에 조합원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현금 정산이 되는 겁니다. 현금 정산.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만약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금 청산이 되고 현금 정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조합원이기도 하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현금 청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 정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A씨에게 현금을 보상을 해주고 집 소유권을 조합원이 가져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몰랐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왜 몰랐을까요? 지금 조합원 이 자격하고 분양 신청하고 이런 걸 왜 몰랐을까요? 이 사람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유출할 때 계속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진이라든가 뭐 많죠. 가칭 추진이도 있고 조합 사무실도 있고 추진이 사무실도 있으면은 무조건 찬성하세요. 찬성해서 이게 나한테 불리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한 구역에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하든 이 구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봅니다. 모든 사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나는 살면 얼마큼 내가 더 사냐?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난 무조건 동의서 안 낼 거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현금 청산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오지 마라 그러고 찾아가면은 동의서 나는 안 낼 거라고 찾아오지 마라. 편지도 보내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안 찾아가잖아요. 편지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현금 청산 당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개발, 재건축한다 그러면은 빨리 내세요. 동의서. 쓸데없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현금 청산 당합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 금액은 보시면은 감평가를 이루어주죠. 감정평가사 2명이죠. 조합 측에서 1명, 구청에서 1명. 그리고 현금 정산은 다릅니다. 현금 청산은 이렇고 현금 정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금 정산은 어떠냐? 사업식 인가 때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데 현금 정산은 사업식 인가 때 한 번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받습니다. 현금 정산 경우 이거는 우리가 다물권자인 경우 이거 봤죠. 다주택자 다물권자인 경우 다물권자는 또 언제 받느냐? 사업식 인가 때 한 번 받고 우리가 관리처분 때 법원에서 한 번 더 받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온 감정평가사가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현금 정산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다 파는 거예요. 예, 관처분에서 법원에 감정평가사가 내려와서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 정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현금 정산을 받는 경우가 잘 없는 경우가 부동산 때문이에요. 부동산이 매매시키려고 중간에 다 쪼개서 팔아라는 거예요. 쪼개서. 그래서 이게 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죠. 양도세 중과가 다 배제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동 말소됩니다. 지자체 말소, 자동 말소가 되고 그리고 양도세 감면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감면받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시세에 근접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보시면은 조합 설립 앞입니다. 조합 설립이 우리가 중요하죠. 조합 설립 전에 우리가 그 개별 등기된 물건을 쪼개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의 동이 있으면은 다 쪼개 파는 경우인데 조합 설립되고 나서 아파트 여기 재개발 물건이 올라갑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세 올라가기 전에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부동산 말리고 다 쪼개서 파는 거예요. 바보짓이죠. 왜? 이 현금 정산 받으면 되잖아. 내가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고, 예. 한 채는, 물론,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겠죠. 시행가 때. 그때 감정평가를 받을 때, 기존에 있는 물건을 통틀어서 전부 다 합산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뭐 어떻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현금 정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현금 정산이 가장 유리합니다. 어떤 곳에서 가장 유리합니까? 분양가가 높은 곳입니다. 분양가가 높은 곳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셔야 되고, 네, 그리고 한강변, 그리고 광안대교권, 이런 것이 중요하고, 특히 현금 청산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례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현금 청산이 많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가 많이 돼요, 교회가. 교회는 이전에 보시면 정말 현금 청산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부지가 있습니다. 전체 부지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부지 비용이 뭐 여기서 5에서 10% 정도 됐다. 이러면은 이 교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재개발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를 보시면은 이 해당 부지에서 큰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 여기서 나는 동의만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에 동의가 어떻습니까? 동의율만 채우면 되지. 그럼 나중에 교회는 어떻게 돼요? 조합원 자기 잃어가지고 다 현금 청산됐어요, 이때까지. 교회는 전부 다. 이전에. 그래서 다 교회가 나중에 보시면은 큰 피해를 받는데 지금은 교회 재개발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는 대응을 하고 교회가 동의서를 내고
적절하게 자기들이 대토라든가 아니면 현금 보상들, 현금 정산에 이루어지는 보상금을 적절하게 챙기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들도. 자, 여기서 내가 교회는 난 동의 안 할 거야. 나는 여기서 옮기기 싫어. 이렇게 하다가 현금 청산 받고 다 지금 큰 손실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반포주공 1단지도 마찬가지고 3주구에도 1단지에도 1주구, 2주구, 3주구, 특히 3주구에도 두 가구가 있는데 지금 27억 6천만 원에도 현금 청산됐죠. 그런데 여기는 현금 청산 금액도 굉장히 높아요. 왜? 거의 시가 기준으로 해줬습니다. 시세 근접하게 해줄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게 비례율이 높죠. 예, 한 채를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비례율이 높기 때문에 글자 잘못 썼네요. 비례율이 높기 때문에 현금 청산 금액도 보시면은 시세에 가깝다. 그러면 이것도 현금 정산이 되면은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직 한 5채가 더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9명이 또 더 있다고 그래요. 지금 7가구한테는 줄 현금 청산 금액이 182가구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반포주공 이런데 정말 보시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현금 청산 당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 현금 청산 당합니다. 그래서 반대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대만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청산 금액이란 게 있었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산 금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산 금액이란 게 있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취득 가액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득 가액. 예. 이거는 양도세를 나중에 계산해야 될 금액입니다. 세금 계산할 때 쓰는 거. 취득 가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권리 가액.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청산금이란 거 있습니다. 청산금, 정산금.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 복습한다면 분양가에서 네, 권리 가액을 뺀 게 뭐라고 했습니까? 권리 가액을 뺀 것이 무엇이다? 추가 분담금. 네, 추가 분담금이 얼마야?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권리 가액이 중요하죠. 분양가가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 권리 가액은 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이거는 비례율. 예. 이것은 바로 비례율에 따라서 우리가 내 권리 가액에서 비례율을 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네, 간편금액에서 비례율을 곱하는 거죠. 간편금액에서 간편금액 곱하기 비례율을 한 것이 권리가액이다. 그래서 간편금액과 권리가액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산금과 아까 말씀드렸던 정산금, 청산금은 무엇을 항상 나눕니까? 네,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정산금과 청산금은 무엇을 나눠요? 네, 이거 나누기입니다. 무엇을 나누냐? 이게 권리가액을 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금, 청산금에서 권리가액을 나누게 되면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취득가액이 됩니다. 네. 세금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네. 양도 차익 곱하기, 정산금을 권리가액을 나눈 것을 곱하기 하는 것이 또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이 5가지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분양가, 권리가의 비례율이 어떻게 되고 간편금액을 이런 것 부분 그리고 내가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되고 분양 자격이 어떻게 된다. 이거를 알려고 하면 항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사무실을 가보시고 잘 아셔야 됩니다. 사무실을 가시고 추진위 사무실 아니면은 조합 사무실 가셔가지고 아니면 밴드라든가 여러분들이 단톡방 이런 거 항상 들어가셔가지고 동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편지 우편물이 안 왔다 그러면은 바로 달려가서 달라 그러고 매일 항상 보시면은 재개발 특히 심하죠. 반대만 맨날 하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내가 재개발해야 돼? 그러다가 현금 청산 그 쥐꼬리만한 그 돈 받고 다 쫓겨납니다. 적어도 그래도 내가 여러 채가 갖고 있다.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비록 나가게 되지만 나는 여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돈을 챙기시려면은 현금 정산 금액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이 정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조합원이 돼야 됩니다. 항상 중요한 건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정보의 길을 항상 열어야 되고 그리고 동의서 빨리 내시라. 쓸데없는 잔머리 굴리지 마라.
잔머리 실컷구리다가 예, 내가 이 동의서 하나에 자존심 실어버리면요, 이 동의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그 동의서에 나의 자존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없이 너희들 혼자 할 수 있냐? 상관없잖아요. 동의를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네. 그래서 그 짧은 머리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사무실 여러분들이 어떤 재건축, 재개발한다 그러면은 단톡방 이런 데도 들어가서 항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 드렸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